그러면 일단 그 세 분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최창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하나 의원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잠깐 잘 모르세요? 네, 수직 증식 잘 몰라서요. 아니 뭐 저 시간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장하나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말로는 대선 불복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꼭 대선 불복서 행동을 갖다 거듭해왔습니다. 예. 흔히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기라고 그러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에 일반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정청래 의원 청와대 앞에서 퍼포먼스 하면서 3.15 부정선거 얘기했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 귀태 발언했습니다. 예. 이해찬 의원 보면은 박정희 씨가 누구에게 죽었는지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문재인 의원 같은 게 대통령 후보였죠. 전 보면 이야기하면서 물론 자신들이 부족해서 졌지만은 예. 결정적 패인은 관건 선거였다. 대선 불복. 자기들끼리는 말로는 대선 불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대선 불복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장하나 의원 아무래도 경륜이 짧다 보니까 예.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아마 참지 못하고 뱉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보면 조금 전에 전병헌 원내대표 보면은 그건 개인의 개인적 생각이다. 개인적 흔히 얘기해서 개인적 일탈행위고 예. 일탈 생각이고 당은 그렇지 않다면서 괜히 물타기 하고 있는데 이거요.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때 19대 총선 때 김용민 그 막말 파동 나왔을 예. 때 그거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서 결국 다 잡은 고기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 시각, 상당수의 국민들 시각을 생각한다면 장하나 의원 좀 미안하지만 출당해야 됩니다.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을 빌려서 말씀하셨는데 임 변호사님께서는 네. 국민들 시각이라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모든 일반 국민을 대표했을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 솔직히 이 뉴스를 처음 보고 느낀 점은, 뜬금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이전까지 계속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민주당은 이제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은 이쪽에서, 혹시 대선 불복 아니냐라면서, 아니다, 우린 대선 불복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지루한 정쟁이 계속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자회담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지루한 정쟁을 좀 가라앉고 그렇죠.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렇죠. 국회 이제 정상화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뉴스가 대선 불복 딱 튀어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이제 와서 또 대선 불복 하면서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정말로 장하나 의원의 개인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장하나 의원과 주변의 생각을 같이 하는 그걸 꼭 굳이 친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생각을 같이 하는 제 생각에는 내심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표현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까지 문제 삼을 권리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장하나 의원의 이 부분은요. 전 뜬금없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아요. 아하. 국회의원 300명인데 그중에서 사실 저도 이름 모르는 의원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 하지 않고는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저는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건 자기의 사상의 자유니까 그것까지 저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에서 발언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또다시 이것이 지금 보세요. 우리 정치권이 예산 문제 여전히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렵사리 지금 여야 사자회담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국정개혁특위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국정개혁특위도 지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이 부분도 수상할지 상당히 미지수인데 또 이렇게 턱하니 이렇게 엉뚱한 발언을 하면은 민주당 내부의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지금 아까도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의원도 부정선거면서 그러나 대선 불복은 아니다. 이런 좀 형식 논리상으로 애매한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의원들이 이런 부분 좀 자제해야 돼요. 헌법기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당론 얘기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그러나 출당은 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요. 개인의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걸 여당도 더 이상 이걸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국회가. 이걸 다시 정치권의 일파만파 파장을 갖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도 앞으로 향후 이런 것들은요. 출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위의 효방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부분은 확실히 제재를 좀 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으로서 헌법기관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 가정하여 지난해 김용민 막말 파문 나왔을 때 당시 한명숙 대표가 김용민 후보를 사퇴시켰다면 저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을 거라고 보고 이겼으면 그 여세를 몰아서 대선 승리도 쉽게 거머쥐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최근에 박창신 신부 등의 그런 발언들이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어디 결정판이거든요. 국회 300명 의원 중에서 127명 민주당 의원 중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선 불복 발언을 갖다 하면서 또 거듭 오늘 새벽 4시에 자신의 어떤 사퇴 요구는 변함이 없다. 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출당시키지 못한다. 출당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장하나 의원의 의원직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출당시켜야 된다. 잠깐만. 예. 출당을 시킴으로써 민주당이 그동안 자기들이 늘 입으로 얘기했던 우리 대선 불복하지 않는다 하는 당론에 위배된 당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시키면서 리더십도 확보할 수 있고 최근에 또 어제 마침 안철수 신당 출범하지 않았어요? 예. 안철수 신당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정쩡한 상태로 민주당 간다면 안철수 신당한테 자칫하면은 호남 2지역과 수도권 2지역 지금 당장 어제 내지어 나왔습니다만은 자칫하면 참패할 가능성이 민주당의 위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전략적으로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민주당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 정치인이 자신의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안보 논란하고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당론과 배치된 데서 출당을 시키기 시작하면요. 그야말로 헌법기관의 그 정신을 위반하는 거예요. 헌법 정신 위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나 이것이 출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임 변호사님.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이 당론과 다르다고 출당을 시키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분명히 언제나 그 국회의원의 개인의 의견이 당론과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는 의원도 당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당론을 어긋나는 중요한 당론과 다른 자기 의견을 낼 때는 그 시기와 방법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 이 장하나 의원의 발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출당이다 아니다는 이제 이 정도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게 윤리위 징계받을 사안이다. 거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징계받을 사안 저는 윤리위 징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윤리위 징계라는 개인의 여러 가지 그 품성이나 여러 가지 그 국회로서의 지켜야 될 자질, 윤리 이런 건데 이건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예요. 예. 근데 그 의사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고 저도 아주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윤리위 제소는 다르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이 자꾸 혼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 제소는 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반대합니다. 윤리위 제소는 반대. 당연히 반대하는 출당은 거죠.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출당은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출당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나 개인 장하나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면 그건 새누리당은 처음에 접근을 잘못한 것이 이것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만약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라면은 당장 출당을 처음부터 요구했을 거예요. 윤리위 제소를 하면서 스스로 물을 탈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당이 줄곧 얘기해왔던 김한길 대표가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던 대선 불복 절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2차례 걸쳐 대선 불복 얘기하면서 당을 갖다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른바 흔히 얘기는 해당행위입니다. 해당행위자에게 출당시키는 것은 요구할 수 있을 때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부분은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장하나 의원의 행동이 잘한 행동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과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임방글 변호사님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